사전투표일을 이제 하루 앞두고 있죠. 벌써 내일입니다. 내일부터 이틀 동안 사전투표가 이제 시작되는데 이를 이틀 앞두고 추격적인 김문수 후보가 보수 결집과 함께 외연 확장에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자, 전직 대통령들도 나란히 공개 행보에 나서면서 김문수 후보에게 힘을 실어줬는데 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은 부모님 생가를 찾아서 김문수 후보를 언급했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요즘 나라 사정이 여러모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이 많이 났었는데 며칠 전에 마침 김문수 후보께서 이곳 구미 아버지 생가 또 옥천에 어머니 생가를 방문하신 모습을 보고 저도 찾아뵙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옥천에 오면 어머니 생전에 여러 가지 가르침이 새삼 많이 생각이 납니다. 대선을 앞두고 이곳을 찾은 좀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게 이유예요. 김문수 후보 지지인 거라고 봐도 될까요? 김문수 후보께서도 여기 다녀가시면서 아주 뜻깊은 시간을 보내셨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냥 나도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이번 대선 어떻게 보세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24일에 김문수 후보를 만났고 그리고 사흘 만에 이제 생가를 방문하는 모습 공개 행보를 했습니다. 그동안 공개 행보가 없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김문수 후보를 만나고 난 다음에 김문수 후보가 찾았던 같은 동일한 장소에 한 번 더 찾아갔다. 물론 자신의 아버지, 자신의 어머니의 생가를 찾아갔지만 분명 이건 단순한 행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송영훈 변호사님. 그죠? 굉장히 정제되고 섬세한 일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저 일정을 보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래서 현역 정치인이던 시절에 선거의 여왕이라는 칭호를 가졌구나 그 라고 이유가 저런 느꼈습니다. 거구나. 왜냐하면은 지금 본인의 부모님 생가에 가는 거니까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 그런데 김문수 후보가 다녀갔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저 공개 일정을 가짐으로써 내 마음은 김문수 후보에게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께 충분히 시사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총선 때 했던 것처럼 노골적으로 파란 잠파 입고 선거운동에 등판하진 않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선은 지키면서 본인이 원하는 메시지는 섬세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 자리에서 어떤 취지의 발언이 있었냐면은 그 본인의 어머니 유경수 여사를 회상하면서 어머니는 공사구별이 굉장히 분명하신 분이었다. 라고 하는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김문수 후보의 배우자인 설란영 씨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대비되는 상황에서 저 메시지가 또 국민들께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굉장히 섬세한 일정과 메시지였고 한 가지를 덧붙이자면은 어제 주요 후보들은 대선 TV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공개 일정이 대폭 축소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정을 공개적으로 행보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네. 언론의 주목도 더 많이 받았을 거예요. 여러 가지로 현역 시절 그 선거의 여왕의 면모가 드러나는 일정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공사 구분이 명확했다. 그러니까 그걸 얘기한 이유는 결국 김문수, 이재명, 김문수 두 후보의 배우자, 그러니까 설란영, 김혜경 여사, 다시 법인카드 얘기로 이렇게 해석을 지금 해주신 부분이거든요. 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법인카드 얘기 국민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총선 때도 사실 이재명 후보의 많은 리스크라고 주장을 해왔지만 그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압패를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내일이 사전투표입니다. 네. 아직도 지지층이 결집이 안 돼가지고 전직 대통령한테 저렇게 도움을 청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김문수 후보 안 찍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저기 안 가셔도 김문수 후보 지지해요. 그러니까 좀 본인 스스로 좀 호재를 만들어내는 그런 아이템을 좀 만들어야 된다. 제가 지금까지 국민의힘 대선 경선 때부터 지금까지를 바라보면 네. 김문수 후보가 잘했구나라고 느끼는 것은 그냥 경선 끝나고 나서 버틴 거. 그래가지고 한덕수 후보 밀어낸 거 이거 빼놓고는 저는 딱히 생각나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거는 네. 상대방을 비난하고 공격해가지고는 상대방의 지지율은 좀 깎아내릴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결국에는 본인이 40%, 뭐 50%를 넘어서 당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체 발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면이 좀 아쉽다 이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개 행보 어제 모습 보여드렸고 김문수 후보는 어제 비슷한 시각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어제 여의도에서 만났는데 저희가 속보로도 전해드렸는데 그 모습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깨끗한 김문수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왔습니다. 자, 후보 얼굴 나오게 위치도 바꿔주고 포옹할 때 카메라 앞으로 이제 보여주게끔 이렇게 배려도 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또 TV 토론회를 앞두고 있던 김문수 후보를 배려하기 위해서 여의도까지 직접 와서 이제 저렇게 얘기를 했죠. 멀리까지 오셨다. 아, 깨끗한 김 후보를 반드시 당선시키기 위해서 왔다라고 김문수 후보를 또 축혀 세워줬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바로 저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건 국가를 통치하는 상황이 될 것이고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국가를 경영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이 통치와 경영이 주는 이 느낌이 확실히 다르잖아요. 저런 목소리도 나왔었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금은 좀 절제된 행보를 했던 것과 배치되게 빨간색 넥타이까지 차고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하는 그런 네.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는 통치, 김문수 후보는 경영이라고 하는 정말 미묘한 차이를 부각을 시켰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까지 어떤 정치 지형에서 충분히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주당을 일극 체제로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을 통치를 해왔죠.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민주당 전체가 이재명 후보 개인의 로펌으로 전락한 것이 아니냐. 네. 그런 비판들까지 일었거든요. 또한 지금 선거 과정에서 이 사법부를 향해 보내는 메시지와 여러 가지 법안들이 국가를 통치하고 좌지우지하려고 한다. 이런 인식을 충분히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지사 8년을 하면서 네네. 적극적으로 막 정치인답게 쇼잉을 하지는 않았지만 뭐 GTX를 비롯해서 판교 테크노밸리 네. 정말 다양한 이 경영상의 그런 좀 실익들을 가져왔었거든요. 그런 측면들을 부각하고 실제 당선이 되었을 때도 두 경기도지사 출신 후보들이 어떤 차이를 나타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국민들께 이 직관적으로 설명했던 그런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게 보수 후보들이 이렇게 참 찾아갈 어른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 당사에도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진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진 이거 안 걸려 있을 겁니다. 본인들 스스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실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을 또 드러낼 수 없는 저간에 또 사정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국가적인 불행이기도 하고요. 보수 세력 내부에서의 또 불행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왜 역대 대통령, 보수 대통령이 집권만 하면 안 좋은 말로를 맞는 것인가, 또 그 진영 자체가 완전히 다 무너지는가,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는 저런 분들을 다시 꺼내서 언론에서 뭔가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표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땐 좀 넌센스여 보이고요. 오히려 실책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하고 반성하고 다시는 헌법을 어기지 않겠습니다. 이런 이 저자세 모드가 훨씬 더 앞으로 무언가를 좀 시작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렇게 하는 것이 과연 중도층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지 저는 좀 미지수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